자, 계속해서 관세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관세로 인해서 이제 물가가 오르는데 경기 침체에 들어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오는 건 아닌가라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관세에 있어서 사각지대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섹터가 있죠. 엔터 미디어 컨텐츠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우리 이런 시장 안에서 이쪽으로 봐도 괜찮은 건지 이분께 한번 진단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애널리스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저도 굉장히 보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최근에. 그게 미키 세븐틴입니다. 미키 17, 17. 어떻게 불러야 될지 많이 이제 회자가 되고 있는데 중국 전역에서 개봉을 한 걸로 알려졌더라고요. 와, 우리나라 봉준호 감독의 신작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정식적으로 개봉한 게 무려 4년 만이라고 하거든요. 한한령 해제 움직임으로 보는 건 너무 무리일까요? 어떻습니까? 좋은 사례인 건 맞습니다. 아, 저 사실 한국 영화가 중국 본토 지역에서 이제 개봉이 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사실 어려운 일을 이제 뚫고 해냈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뉴스인 게 맞기는 한데 사실 이 하나만으로 한한령이 해제가 됐다, 시장 문이 전면 개방됐다라고 보기에는 추가 사례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한령이 아직 시장에서는 그래도 기대할 만한 요인이구나 정도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보다는 이제 조금 더 많은 사례들이 이제 곧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앞서 저희가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이제 막 뭔가를 이제 해줘야지만 되는 것이다. 이런 본격적인 시그널이다라는 평가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사실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이 문을 연다는 게. 네. 근데 항상 이 섹터에서는 연초 연말쯤에는, 그러니까 연말 연초쯤에는 항상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네. 문이 열리겠지? 아, 또 안 열렸네? 열리겠지? 그래서 뭔가를 해준다라기보다는 계속 글쎄요, 좀 기다리면서 이제 그 윗분들의 어떤 의견을 좀 기다려야 되는데 사실 뭐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네. 특히나 드라마나 영화나 특히 미디어 쪽에서의 중국 시장은 생각보다 좀 뚫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말씀드리겠지만 이 중국이라는 시장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는 섹터를 찾아본다면 미디어보다는 엔터 쪽이 조금 더 당장 열렸을 때의 어떤 가능성이, 그러니까 바로 이제 가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엔터주에 거는 기대감이 연초부터 따져봤을 땐 가장 컸는데 어제 낙폭이 꽤 컸어요. 엔터. 네.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중국 경기가 생각보다 안 좋을 수 있겠구나라는 실망감이 어떤 배신감으로 작용을 한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어제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좀 추정을 해보면 네. JYP 엔터 실적이 나왔는데 금요일 저녁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시장 기대치보다는 살짝 낮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오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거죠. 첫 번째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지난 2달 동안 엔터를 봤을 때 이제 주가를 끌고 간 요인이 그중 하나가 실적 기대감, 그죠. 두 번째가 아무래도 중국 기대감이었을 텐데 실적 기대감이 이제 강제로 해소가 되어 버린 거죠. 거기에서 오는 이제 실망감,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중국이라는 시장이 열린다 하는데 열리지 않고 계속 안 좋은 기사들만 나오다 보니까 이 기회에 중국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소멸이 된 게 아닌가 해서 어제는 좀 그런 이유로 엔터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부진했다 봅니다.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디플레에 접어들 것이다라는 우려는 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한다고 생각해도 될까요? 근데 사실 이 물론 이제 영향이 있습니다만 네. 이 엔터라는 섹터는 의외로 경기에 그렇게 영향을 타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막 금리 올라간다 해서 이제 뭐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렇게까지 경기에 영향받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경기 상황이라기보다는 이런 정치적인 문제, 서로 문을 여냐 안 여냐, 이게 이제 좀 더 한한령 해제에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러면은 관세도 괜찮다고
봐도 괜찮겠습니까? 진짜? 사실 그동안 이제 지난 2달 동안 중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엔터가 좀 대안으로 떠오른 네. 이유가 두 나라로부터도 좀 자유롭다라는 이유였거든요. 아, 사실 관세 영향이 뭐 아예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에 비해서는 자유로운 거 맞습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서 뭔가 관세를 매길 만한 그런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무형자산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굳이 따진다면 이제 미국 관세 영향으로부터도 상대적으로는 좀 자유롭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유형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좀 다른 여타 섹터에 비해서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종목 단어 좀 들어가 볼 텐데요. SM. 에스파에 이어서 지금 5년 만에 후속 걸그룹이죠. 하츠 투 하츠.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계속 가져볼 수 있는 정도로 핫한 겁니까? 예. 이제 데뷔한 지 한 달이 조금 안 됐습니다. 네. 갓 나온 신인 걸그룹인데 진짜 얼마 안 됐네요. 네, 정말 안 됐어요. 예. 2월 24일에 데뷔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신인이라고 하는 게 성과를 저희가 뭐 한 달 만에 이게 실적을 견인할 정도로 어떤 수익성이 있다 이렇게 보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인이 데뷔했을 때는 이제 크게 2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그 신인이 데뷔했을 때 데뷔하는 그 날의 기대감. 이 신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첫 번째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걸그룹이, 그러니까 이 신인 그룹이 다음 앨범이 나왔을 때 과연 앨범 판매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까? 신인 같은 경우는 당장 공연을 돌 만큼의 곡이나 인지도가 없기 때문에 이 앨범 판매량이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앨범을 냈을 때 과연 지금의 화제성이 얼마나 숫자로 연결될까? 요게 이제 조금 더 지켜보시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SM의 이 하츠 투 하츠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잘 되겠죠? 아직까지는 한 달 정도니까 네, 조금 더 근데 지켜봐야 되는. 지금 뭐 이래저래 반응이나 뭐 네. 유튜브 조회수나 이런 거를 보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아. 그래서 항상 또 신인은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예, 시장에서 기대를 또 기대가. 많이 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SM도 저연차 IP, 저연차 라인업이 하나 추가됐구나 정도에서 좀 기대감을 갖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YG는 어떨까요? YG는 신인에 대한 재료보다는 블랙핑크. 블랙핑크 벌써 고인물이 됐어요. 아, 맞습니다. 네, 월드 투어가 시작된다고 하는데 그럼 진짜 캐시카우가 확보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SM이랑 결을 좀 달리 봐야겠네요. 그쵸. 이제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사실 데뷔하신 지 좀 오래되기도 했고 그분들이 이제 수익화가 바로 되기 때문에 올해 7월부터 공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크게 기대할 부분은 저번 월드 투어 때 총 210만 명 정도 모객을 했었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냐면 현존하는 이제 한국에서 진행한 월드 투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방탄소년단이 코로나 이전에 공연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갱신을 하겠지만 현존에서는 블랙핑크가 가장 많이 공연을 한 가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 공연을 하게 되면은 그 210만 명 이상의 모객을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YG도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숫자에 대한 기대감은 높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YG가 이번에 베이비몬스터라는 또 신인 걸그룹이 있어요. 작년 4월에 데뷔를 했는데 네. 그 걸그룹이 생각보다 수익화가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블랙핑크만 있는 줄 알았던 그룹 이 기획사가 네. 저연차 아티스트가 생각보다 잘하네 라는 게 이번에 시장에서 4분기 실적에서부터 좀 받아들여지면서 이 걸그룹에 대한 기대도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YG는 캐시카우도 확보한 상황에서 기대감까지 얹어지니까 맞습니다. 앞선 SM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기업인 것 같네요. 하이브는 어떻습니까? 하이브는 사실 노이즈가 더 많이 기억이 나는 기업이 돼버렸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네. 뭐 긍정적이라고 말하긴 좀 그렇지만요. 이제 뉴진스라는 그룹에 대한 어떤 리스크는 이미 하이브 주가나 실적에선 다 끝났다. 이제 실적에서는 추정치에서 뺐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서는 상대적으로는 이제 좀 리스크 탈피했다 보시면 되고, 하이브도 사실 이제 올해 6월 말이면은 방탄소년단 모든 멤버들이 전역을 하기 때문에 이 분들이 돌아오심으로써 어떤 위버스의 수익화라든지 아니면 방탄소년단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가수들이 있거든요. 뭐 세븐틴, 엔하이픈 이런 분들의 공연 성장이라든지 기대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이브 역시도 지금이야 이제 실적이 다 나왔고 당장 기대할 부분들이 커 보이진 않는데 점점 뒤로 갈수록 기대 모멘텀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하이브도 이제 노이즈는 조금 일단락이 됐으니까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아니 어제 어떤 사진이 하나 시장에 있었는데 방시혁 대표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뉴진스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다. 아니면 위고비인가 뭐 이런 말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꽃길만 걷는 하이브가 되기를. 그리고 SM엔터랑 콜라보를 하는 기업이죠. 스매그엔터인가요? 여기가 네. 이제 어떤 기업이죠? 네. 여기를 이제 뭐 SAMG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쌈지엔터 그냥 편하신 대로 좀 부르시는 것 같은데 쌈지엔터. 네, 예. 여기가 이제 티니핑이라는 IP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아. 티니핑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하츄핑이죠. 예. 그래서 하츄핑. 앞에서 보신 SM의 하츠 투 하츠랑 하츄핑이랑 뭔가 발음이 좀 비슷하잖아요. 아. 그래서 이제 둘의 콜라보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쌈지랑 SM이랑 이번에 하츠 투 하츠를 시작으로 좀 콘텐츠 쪽에서의 콜라보가 좀 시작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련한 콜라보 MD 같은 좀 수익화에 본격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상품들이 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쌈지 같은 경우도 이 티니핑이라고 하는 IP가 사실은 기존에 이제 사랑의 하츄핑이라는 영화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키즈 카테고리에서만 머물렀었거든요. 근데 이 IP가 요새 보시면은 뭐 과자에도 나와 있고 화장품에도 있고 별 군데 다 있거든요. 네. 다시 말하면 매스 브랜드로 확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쌈지엔터도 티니핑 IP의 좀 성장세를 보신다면 충분히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다 말씀드립니다. 뭔가 미디어 쪽이라기보다는 IP 쪽으로 네. 진짜 온갖 데 다 있네요. 저희도 있습니다. 현서핑이라고. 계시는군요. 아, 저희가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엔터를 짚어보고 있는데요. 자, 엔터랑 미디어 콘텐츠 가운데서 좀 굳이 대결을 붙이자면 어떤 쪽을 더 메리트 있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눈다면 사실 상반기는 엔터입니다. 미디어들은 상반기는 조금 힘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편성이 조금 붙는 게 하반기이기도 하고요. 제작비, 이제 배우분들의 몸값이 올라가면서 제작비가 높아졌는데 그 비용 통제 효과도 하반기에 좀 더 가시화되기 때문에 미디어는 이제 하반기 중심이고요. 지금 상반기는 엔터를 보시되 당장은 좀 시장의 조정이 좀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동안에 끌고 왔던 모멘텀들이 소멸됐기 때문에 재료 부족이긴 하지만 엔터도 이제 슬슬 주요 아티스트가 컴백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공연이나 MD 그리고 앨범에서의 성장이 이제 4월부터 또 순차적으로 보여질 예정입니다. 상반기는 엔터를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길게 보신다면 하이브 추천드리고 조금 내가 단기적인 시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YG 엔터도 한번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이브랑 YG를 엔터와 미디어 콘텐츠 안에서 탑픽으로 꼽아주셨는데요. 그리고 앞서 이제 저희가 엔터 얘기하면서 공연들이 다 하반기 예정이 있기 때문에 엔터는 하반기에도 기대를 해보자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하반기에는 미디어랑 엔터의 매력도를 따진다면 어디가 조금 더 우세하리라 보세요? 저는 네. 이제 둘 다 좋겠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제 예. 희망사항이겠죠. 사실 하반기는 이 미디어도 좋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없었던 매출과 수익성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엔터도 그만큼 더 강해지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이제 본인의 이제 취향에 따라 좀 다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엔터를 상반기에 보셨으니 네. 하반기는 더 좋습니다만 이제 미디어도 한번 기회를 좀 줄 아.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하반기는 미디어 한번 좀 추천드립니다. 미디어는 어떤 기업 볼까요, 그럼? 저는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회사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가 이제 네. 편성도 붙고 수익성 개선 효과도 하반기에 톡톡히 나오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엔터와 미디어 콘텐츠 쪽 저희가 전략을 크게 짜봤는데요. 일단 상반기에는 엔터, 그 안에서는 하이브, 하반기에는 미디어, 그 안에서는 스튜디오 드래곤을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저희 계속해서 나오게 되는 캐시카우로 인한 실적 베이스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들 잘 추려드렸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현지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